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적분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수렴과 발산,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수렴하는 경우 극한값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극한값들을 유출을 해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극한값들을 그래프가 아닌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생각열기를 같이 보실게요. 자, 다음과 같이 두 수열 AN과 BN이 있다. 자, AN이란 수열은 2.1, 2.01, 2.001 이런 식으로 나가가는 거고요. BN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수열 AN과 BN의 극한값을 각각 구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뭐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뭐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항보다 두 번째 항이 좀 더 줄어들었죠. 두 번째 항보다 세 번째 항이 줄어들었고, 세 번째 항보다 네 번째 항이 줄어들었고, 네 번째 항보다 다섯 번째 항이 줄어들었어요. 자, 2.1보다 2.01이 더 2에 가까울 거고요. 2.001이 더 2에 가까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딜 향해 간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BN도 마찬가지겠죠. 3.1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3의 값에 가까워지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BN의 극한값이 3이 될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두 수열 AN과 BN의 각 항을 더하여 만든 수열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 플러스 B1이 되겠죠. 얘는 A1 항과 B1 항을 더해 놓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5.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2 플러스 B2가 될 테니까 2.01과 3.01을 더한 5.02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5.002가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5.0002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다가가기 때문에 어딜 향해 다가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면서 5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서 구한 두 극한값의 합과 2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1번에서 AN의 극한값은 2였고 BN의 극한값은 3이었네요. 얘를 더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수열을 더해 놨을 때의 극한값과 같게 나왔네요. 무슨 뜻이죠? 극한값이 각각 주어진다면 그 수열을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나 극한값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나 값이 같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으로 한번 가보면 밑쪽에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또 수열 AN의 각 항을 3배 하여 만든 수열 3AN은 어떻게 되겠어요? AN에다가 아까 A1이 2.1이었으니까 3배하면 6.3이겠죠? 그리고 3배하면 6.03 이렇게 쭉 가니까 또 어디를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6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AN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2를 향해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극한값에다가 3배를 하나 아니면 3배를 하여 만든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나 어찌됐든 6으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이렇게 박스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 수열 할 때 처음에 말했었던 거 있었죠.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함수의 한 종류일 뿐이다. 자, 그럼 우리가 수2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여기 있네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렇게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던 게 뭐였죠? 그렇죠. 두 함수가 어쩔 때만
그렇죠. 이렇게 수렴할 때만 두 함수가 둘 다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만 어떤 것들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함수를 더해서 극한을 보낸 거나 극한을 각각 보내서 더한 거나 어쨌든 극한값의 합으로서 같았다. 빼기도 됐었고요. 실수배도 됐었고 곱셈도 됐었고 나눗셈도 됐었어요. 나눗셈은 뭐만 주의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 분모가 0이 안 되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이런 식으로 다 성립을 했기 때문에 수열도 함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열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두 수열이 둘 다 어쩔 때만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얘네 둘이 수렴을 할 때만, 둘 다 수렴을 할 때만 이 밑에 있는 성질들이 전부 다 성립을 한다라는 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일 때는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나왔었죠. 하지만 뭣도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수열에서는 이 bn도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당연히 bn이 0이 아니어야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성질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듯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시면 좋은 수렴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열은 바로 이런 수열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죠. 자, 여기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지는데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분수 자체는 계속 작아져서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0을 향해 간다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 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열의 극한값들을 굉장히 쉽게 알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2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인데요. 얘를 둘로 나눴을 때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렴값들을 이렇게 더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밑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위에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당연히 성립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1번과 문제 2번도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자, AN도 발산하고 BN도 발산인 경우에도 주어진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떤 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꼴들이 있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각각 극한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기억을 잘 떠올리시고요. 수열의 극한값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얘가 바로 이런 꼴이죠. 여기서 나오는 얘가 바로 이런 꼴이 될 거고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극한값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극한을 먼저 보내보는 게 첫 번째라고 했었죠. 자, 1번에 보시면 n을 무한대로 보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한없이 커지게 되겠네요. 분자도 마찬가지죠. n이 한없이 커지면 3n제곱이니까 n이 한없이 커지니까 분자 자체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커져 나가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분자도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어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최대한 n분의 1꼴 또는 n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는 거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를 나누면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n제곱으로 나누면 n이 하나 약분돼서 n분의 2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n제곱분의 4가 나오겠네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죠. n제곱으로 나눠주면 3이 나오고 n제곱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각각 수렴을 하는 수열로 전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수렴값들을 넣어서 더하고 나눠도 값이 변함이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0, 0, 0이니까 분모는 1이 남고 분자는 3이 남아서 3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n이 한없이 커져 나가면 여기 근호안도 한없이 커져 나가겠죠. 물론 근호를 씌워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요. 마이너스 n도 한없이 커져 나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는 또 몇 가지 케이스를 더 생각을 해줬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근호가 주어져 있을 때는 무엇을 이용하라고 했었나요? 네, 그렇죠. 유리화를 이용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유리화를 하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나올 거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이 나올 거예요. 분모는 얘 더한 게 곱해져 있을 테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 플러스 n이 나오게 되겠네요. n제곱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자, 남는 것만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n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다시 n을 한없이 크게 보내면 분모도 한없이 커질 거고요. 분자도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뭘 이용하면 된다 했었죠?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루트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은 n이죠. 이쪽도 n이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근호하는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근호 밖은 n으로 나누니까 1이 나오겠네요. 분자도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0으로 가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할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었죠. 뭘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었죠.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사실 왜 어떤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커지긴 커지는데 속도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n제곱이 커지는 속도와 n이 커지는 속도는 당연히 뭐가 더 빨리 커지게 될까요? 그렇죠. n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단 2n과 3n은 우리가 뭐가 더 빨리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차수가 높아지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차수가 같으면 앞에 상수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가장 큰 n제곱이 이 분모를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뒤에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에 분모에는 n제곱만 남고 분자에는 3n제곱만 남을 거기 때문에
n제곱을 약분해줘서 이 수열이 3으로 간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죠.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었어요. 분모가 더 차수가 큰 경우, 분자가 더 차수가 큰 경우.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전부 다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문제 3번이 있는데요. 문제 3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요. 질문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학습지에 대한 풀이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